요 며칠 거센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충청도를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의 박준하 연구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까지 충북 지역 중심으로 그야말로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많게는 강수량이 100mm가 넘는 곳도 속출했는데요. 어제 비가 어느 정도 왔는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정말 극한 호우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였습니다. 예. 충북에도 새벽부터 폭우가 쏟아졌고요. 한때 전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됐는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오후 9시까지 도내 누적 강수량은 청주가 235mm, 보은이 250mm, 증평 223mm, 진천 213mm 등을 기록하며 충북 전 지역에 130mm를 웃도는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예. 특히 청주와 보은을 중심으로 짧은 시간에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도로 침수와 하천 수위 상승 등에 따른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대피하고 도로가 통제되는 등 또 여러 가지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집중호우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충북에서만 300건이 넘는 피해가 집계됐는데요. 시간당 63mm가 넘는 폭우에 청주 병천전 일대는 거대한 흙탕물 강으로 변했고요. 바로 옆에 있는 미나리 농가가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예. 이 산사태 경보가 발령되면서 가덕면과 낭성면 등 산골 마을에선 주민들이 집을 떠나 불안에 떨어야 했기도 했고요. 이 돌로 만들어진 옹벽이 무너져 내린 곳도 있었는데요. 이 바로 옆에는 요양원이 있어서 입소자 전원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도심 피해도 속출해서 청주 모충동 일부 저지대가 물에 잠겼고요. 이에 따라 운동장이 물바다가 되거나 교실에 물이 새면서 몇몇 학교는 긴급 휴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 어제 극한 호우로 우리 지역에 다양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사실 여름철에 비가 오는 것은 어느 정도 정상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비의 특징이 이제 집중적으로 과하게 많이 온다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 비가 내리는 것을 우리는 집중호우로 보면 될까요? 네, 집중호우는 단순히 비가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매우 강한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 보통 1시간에 30mm 이상 또는 3시간에 6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집중호우라고 합니다. 이 시간당 30mm 정도면 보통 우산을 써도 옷이 젖고요. 운전 중에는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강한 비가 내리게 되는데요. 예. 만약 시간당 50에서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게 되면 도심 침수나 합천 범람 같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 단순히 강수량보다는 얼마나 짧은 시간에 비가 집중되냐가 더 중요해졌는데요. 예. 예전에는 하루 종일 내리는 비가 이제는 한두 시간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비가 100mm의 비라도 하루 동안 내리는 양이랑 2시간 만에 내리는 것은 위험성이 아무래도 많이 달라지겠죠. 결국 집중호우는 비의 양보다 강도와 속도가 더 중요해진 재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많은 비가 예상이 되면은 기상청에서 예보도 하고 또 긴급 재난 문자도 보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기상 정보 보게 되면 이제 호우 경보, 호우주의보 이런 정보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구분을 좀 해보면 좋겠거든요. 네, 현재 기상청은 단순히 비가 많이 온다 정도가 아니라 많은 비로 인해 실제로 우리가 피해가 우려될 때 이 호우특보를 발효하고 있습니다. 예. 이 보통 호우주의보는 3시간에 60mm 이상, 호우경보는 3시간에 9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될 때 발효되는데요. 여기에 최근에는 극단적인 집중호우가 늘면서 올해부터는 재난성 호우 단계가 추가가 됐습니다. 재난성 호우 단계요? 네. 예. 올해부터는 1시간에 100mm 수준의 재난성 호우가 관측이 되면 훨씬 강한 위험 상황으로 판단을 해서 추가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내서 즉각적인 대피를 유도하게 되는데요. 예. 또 비가 오기 2, 3일 전부터 호우 발생 가능성 정보도 제공하면서 사전 대비 체계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예, 이 재난성 호우는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 기상청에서는 이런 수치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그리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대응 체계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무엇보다 침수 정보 이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요. 예. 사전 대비 중요할 텐데 먼저 기상청에서는 사전에 이제 기상 정보들을 먼저 취합을 해서 예. 그다음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예. 그런 것들을 지자체나 우리 생활에 어떻게 영향이 미쳐지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예. 이런 기상 정보를 통합해서 분석 정보나 이 경보 체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궁금한 게 집중호우가 이제 잦잖아요. 왜 발생하는 겁니까? 네, 이 집중호우는 북태평양의 덥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을 강하게 유입된 상태에서 시베리아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와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이 과정에서 비구름이 급격히 발달을 하고요. 특정 지역에 오래 머무면서 짧은 시간에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대기 중에 수증기량이 증가하면서 예. 집중호우의 강도와 빈도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문제는 이런 집중호우가 피해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침수입니다. 특히나 이제 그 침수 위기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비가 많이 올 때마다 걱정이 앞서시겠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침수 위험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무엇보다 사전 대비가 중요할 텐데요. 예. 먼저 집 주변의 배수구나 빗물바지를 미리 점검하시고요. 지하 주차장이나 반지하 공간은 침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또 호우특보나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되면 차량 이동이나 외출을 자제하시고요. 침수 우려가 있으면 지하 공간보다 높은 곳으로 즉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특히 밤 시간대의 집중호우는 아무래도 상황 판단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상 정보를 계속 확인하는 습관도 필요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대피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네. 미처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하게 되기도 하는데 만약 아직 대피를 못했는데 침수가 발생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매우 좀 당황스럽거든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네, 만약에 실내에 있는데 침수가 시작됐다면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특히 반지하나 즉 지하 공간에서는 물이 순식간에 차오를 수 있기 때문에 대피 가능할 때 바로 밖이나 상층부로 이동해야 하는데요. 예. 또 침수가 되면 감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물에 젖은 상태에서 전기 기구를 만지지 마시고요. 또 문이 열리지 않을 정도로 침수가 진행이 되었다면 구조 요청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예. 무엇보다 조금 더 버텨보자라는 판단이 가장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침수가 발생하면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전기시설, 감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구조 요청하셔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사태의 경우 이제 산 근처에 이제 비가 내리게 되면 이제 산사태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네, 산사태는 많은 비가 계속 내리게 되면 지반이 약해지면서 갑자기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산 주변이나 이제 급경사지 인근 주민들께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호우경보나 산사태 경보가 내려지게 되면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는데요. 또 산비탈에서 물이 갑자기 흘러내리거나 땅이 갈라지고 돌이 굴러 내려오는 그런 이상 징후가 보이게 되면 즉시 현장을 벗어나셔야 합니다. 예. 이 무엇보다 밤에는 상황 파악이 어려운 만큼 위험 지역 주민들께서는 재난 문자와 기상 정보를 계속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한 습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가 이제 도로가 침수되는 경우에 지자체에서는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집중호우나 극한호우가 쏟아질 때는 이것도 속수무책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에 배수시설 처리 용량을 가뿐하게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도로가 순식간에 잠기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특히 지하차도나 저지대 도로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이 지자체의 사전 통제와 배수시설 점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침수된 도로는 수심이 얕아 보이게도 절대 진입하지 마셔야 하고요. 차량이 물에 잠기기 시작하면 즉시 대피하는 것도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나 지하차도가 침수됐을 때
만약의 경우에 차 안에 있을 때도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을 빨리 버리고 이 높은 곳으로 대피하는 것입니다. 예. 특히 지하차도는 물이 순식간에 차오를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즉시 문이나 창문을 통해 탈출해야 합니다. 이 무엇보다 조금 더 버틸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수압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창문이 작동할 수 있을 때 빨리 탈출하는 그런 판단도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농업이나 어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주의할 점이 있다면서요. 네, 농업 분야에서는 논밭 배수로를 미리 점검하시고요. 이 비닐하우스나 농기계 고정 상태를 점검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특히 집중호우 이후에는 병해충 발생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이 추가 관리 또한 필요하고요. 이 어업 분야에서는 풍랑과 강한 비로 인해서 시야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상특보가 내려지면 무리한 출항을 피하셔야 합니다. 이 또 양식장이나 어선은 시설 고정 상태를 미리 점검하시고요. 해안 저지대에서는 침수와 월파 피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겠습니다. 예. 비가 본격적으로 내리기 전에 이제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준비 또 대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집중호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지방정부의 사전 대응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충청북도나 청주시 같은 지자체에서는 이 배수시설과 하천, 빗물바지 점검을 미리 실시하시고요. 지하차도나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통제 체계를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 반지하 주택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신속한 재난 문자 발송이나 대피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이 단순 복구보다는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위주로 점검 준비를 체계를 구축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배운 행동 요령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집중호우의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박준하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록빛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절로 맑아지죠. 오는 일요일에 방송되는 테마 스페셜에서 우리 곁에 나무 이야기를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매일 마주하는 거리의 가로수와 수백 년 고목의 생명력, 부지런히 결실을 맺어가는 포도나무, 삶의 반려 존재가 된 작은 화초들, 그리고 나무와의 안전한 공존을 위한 손길까지 우리 곁에 나무가 건네는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올해의 장마는 예년보다 늦게 시작한 데다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강수의 강도는 강하고 폭염을 동반하는 게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장맛비를 뿌리는 정체의 전선이 주춤하면서 주말부터는 폭염이 기승을 부릴 거라고 합니다. 예보 꼼꼼히 확인하시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